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왜 아침에 녹음을 해서 올렸을까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항상 제가 그 포스팅 리뷰할 때요. 올린 순서대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늦게 올리신 분들은 피드백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은 피드백을 안 드리냐 이게 아니고요. 앞에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피드백을 드릴 때 이 해당하는 블로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를 봤을 때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 갔을 때는 앞부분에 이미 다 했어. 앞부분에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이미 앞부분에 물론 그분의 얘기가 안 들어갔을 뿐인 거지 다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번은 한번 뒤에부터 읽어볼까 해가지고 12시 땡 하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포스팅을 열심히 읽었어요. 읽고 네, 저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네, 누워서 이제 계속적으로 읽고요. 아침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녹음해서 올려드려야지라고 해서 오늘은 뒤에부터 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SNS 홍보만 알아도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SNS 홍보만 잘해도라고 했나요? 아니요, 알아도. 제가 분명히 SNS 홍보만 잘해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홍보를 막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기획을 잘하는 거겠죠? 제가 뭐 홍보가 뭐 굉장히 뭐 잘 되는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글 있으면 바로바로 뭐 상위 노출돼가지고 내가 블로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제가 인스타 마케팅을 정말 뭐, 인스타도 그냥 저희 사업 계정에 올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 잘 안 올려요. 네, 사업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시작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은 홍보에서 실력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기획을 좀 잘해서 좀 이렇게 시즌별로 이렇게 타겟, 이게 시즌이 바뀔 때, 뭐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 사실 이제 뭐 메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비수기 때는 안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매장의 비수기와 제가 비수기가 있거든요. 네, 매장의 비수기는 마케터는 정말 바쁘고요. 매장의 극성수기는 마케터는 정말 한가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 제가 이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가는 이유가 여름이 가장 한가해요. 그런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뭐 강의를 하고 뭐 매장이 있고 운영을 할 때는 저희 남편은 또 여름이 가장 바빠요. 이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성수기고 이러면 온라인으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어차피 막 이렇게 이미 사람이 많고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뭐 기획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비수기일 때는 마케터는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비수기이기 때문에 바쁘고요. 일단 이 비수기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수기 때 실제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함께 가거든요. 함께 가는 건 뭐냐면 비수기 때 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요. 메뉴 개발도 해보고 개발된 메뉴 인터넷 다시 올려보고 반응 보고 이거 좀 아니네. 또 이렇게도 해보고 또 온라인 콘텐츠 만들고 또 새로 또 리뉴얼이라든가 뭐 다른 뭐 수익 모델 만들고 하면은 또 한 번 이제 그 온라인으로 어쨌든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뿌렸을 때 반응이 없을 것 같으면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보고 시도를 되게 많이 해요. 시도를 많이 하면 마케터들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왜? 시도한 것들을 일단 인터넷에 쫙 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수기는 뭐 그렇지 않죠? 네, 성수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가해요. 네, 굉장히 한가하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온라인 홍보를 잘해요. 저는 홍보를 그렇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 제가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저는 제 사업을 제가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홍보 효과가 있어요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케터가 사장님인 경우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만약에 대행을 받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공장 대행을 받았어. 내가 뭐 맛집을 대행을 받았어. 근데 맛집 홍보를 해. 사장님이 매출 100%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번처럼 저희 뭐 작년 12월 대비 3천만 원 올랐어요. 이거는 오케이. 이런 거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실제로 뭐 운영을 뭐 1, 2년 하신 게 아닌데 운영은 6, 7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지금 한 20포스팅 20개밖에 안 해서 그거 하고 결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홍보하는 것이 한 달의 결과라고 그 한 달에서 결과 얻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사업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반응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쪽에서 집중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거를 잘하는 거지 온라인 홍보를 막 기가 막히게 뭔가 특별한 기획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강의들은 제가 해보고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30일 동안 이런 컨텐츠와 이런 강의를 하면 이분들이 적어도 자기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사업을 홍보를 하거나 홍보는 다 똑같아요. 내 사업이든 남의 사업이든 간에 도움이 좀 되지 않겠어? 저처럼 시행착오를 좀 줄이지 않겠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의를 열어서 하게 된 거고요. 또 일단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 피드백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바쁘신 분도 계셔서 안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럼 열심히 듣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아요. 피드백을 드리면 그게 다 수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서 새롭게 작성을 하세요. 네, 이제 해당하는 주제에 맞게, 이분 이거 들으셨네. 이분 이렇게 해서 수정하셨네. 그전에는 이분 이렇게 쓰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쓰셨네. 엊그제 내가 분명히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 A라는 분에게 이거 바꾸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내용 안에 A라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 내용들이 분명히 다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담컨대요. 정말 저희 과정대로 30일 딱 지나면 알아요. 30일도 아니고 딱 저희가 방문자 유입 키워드 쓸 때 딱 알아요. 과정을 제대로 하신 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5,000명, 6,000명, 2만 명, 저 2만 5천 명까지 찍었거든요. 네, 뭐 클로이님은 10만 명? 네,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물론 1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고객이 되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있겠죠. 확률은 있습니다. 고객이 될 확률조차 제로라면 우리가 블로그를 뭐하러 방문자를 유입을 하겠어요. 하지만 확률이 굉장합니다. 네, 굉장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저희는 오늘 피드백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볼까요? 네, 제나의 유쾌한 다낭 이야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나 야, 너 베트남 갈 거야? 야, 블로그에서 뭐 검색해봐. 뭐? 그러면 이거 뭐 검색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있어. 야, 요즘에 블로그 강의하는 미셸 있잖아. 야, 이런 식으로 강의하더라. 야, 오기에 이제 모집을 한대 너 신청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분 블로그 어떻게 찾아야 돼? 뭐라고 검색해야 돼? 이렇게 해요. 미셸의 삶의 에세이라고 검색하면 돼. 그냥 미셸 삶의 에세이라고 검색해봐. 그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미셸 삶의 에세이라고 검색을 하면 블로그가 짜자잔 하고 나와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베트남 가는 사람에게 나 어떻게 얘기할 건지. 네, 야,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해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 저기 지금 소개 보시면 오픈 카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링크 달아놓으면 이거 뭔지 몰라요. 오픈 카톡이 뭐야? 이거 링크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조차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클릭하면 들어가지만 일단은 클릭이 생성도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카페에 안 하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플러스 친구 하세요. 플러스 친구. 플러스 친구로 그러니까 카톡으로 뭐 검색해 주세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나 베트남 검색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나의 다낭 사랑 뭐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플러스 친구로 갈 거예요. 플러스 친구로 가면 이게 플러스 친구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카톡이 똑같아요. 단 플러스 친구랑 카톡의 차이점은 플러스 친구는 그 안에 뭐랄까 이제 한번 플러스 친구 사업자로 이제 열어져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안에 그 카페처럼 게시판도 꾸밀 수 있어요. 게시물. 클릭하면 자동 메시지 이런 거. 게시물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동 메시지 클릭하면 예약하는 방법 뭐 클릭. 다낭에 가볼 만한 곳 5곳 클릭. 뭐 이런 거예요. 다낭의 숙소 추천 클릭. 이게 클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추해요. 네. 그리고 제나님
되게 열심히 블로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막 필기를 하지 않으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낭 여행 블로거는 1인자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정말 1인자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런 사업을 네, 어떻게 네, 하게 됐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베트남 이동통신의 점유율 이런 거예요. 이분은 글을 신뢰할 수 없게끔 글을 쓰죠. 왜? 이미지. 사람들이 어떤 사진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진이 필요해 할까요? 그냥 어차피 사진 그냥 15장 내가 필요하니까 캡처해서 올려 이게 아니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제나님. 사람들은 나 이거 신뢰성 있게 어떻게 만들 거야? 베트남 통신사별 커버리지. 베트남 통신사별 점유율 딱 보이죠? 그럼 뭐 써야 될까요? 네, 이렇게 나와요. 와, 이분 누구야 도대체? 나 한번 볼까? 베트남 다낭? 그래, 나 여기 갈 때 이 사람한테 예약해야지.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베트남 갈 때는 절대적으로 제나님한테 연락을 한다는 거 정말. 네, 진짜 제나님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예전에 카톡 할 때는 제나님이 너무 카톡을 좀 소극적으로 해주셨는데 이랬는데 소극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블로그 보면은 다 알아요. 정말 블로그 보면 그 성격이 다 나타난다고 제가 봤을 때 제나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그런데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뭐 필수 어플 이런 것도 있는데 배낭 다낭 그것은 어디인가? 배낭 다낭 알고 떠나자. 딱 봤을 때 우리가 베트남 다낭 배낭 다낭이라네. 베트남 다낭 어떤 곳인지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보부터 시작해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변 모음 이런 거 그거만 보면은 실제로 베트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그럼 그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 또? 뭐 필수 어플 이거 필요하면 이거 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 다낭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제나 예를 들어서 뭐 제나 여행사의 특징, 제나 여행사만의 뭐 특징 이런 거 있잖아요. 특징 뭐 베스트 5. 분명히 다른 데도 여행사가 많은데 우리는 왜 제나님한테 이거를 예약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항상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제나님한테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링크는 항상 따라다니게끔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항상 뭐 문의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플러스 친구 주세요.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희님 정희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너무 대단해요. 제가 이런 분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딱 그냥 저도 사실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네, 그냥 뭐 질문하신 것만 답변 드리면 되지. 내가 굳이 뭐 카톡으로 질문 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답변을 하면 되지. 근데 굳이 제가 녹음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녹음을 해주고 싶었어요. 한번 녹음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네, 피드백도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네, 또, 네, 그, 정희님도 여행 중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어쨌든 여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그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세계 여행 부부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럽고요. 제가 이제 정희님을 처음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글빨이 상당하더라고요. 책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책. 정말 책 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여행 블로거는 할 게 되게 많아요. 왜? 쉽게 쓸 수 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쉽게 쓸 수 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뭐, 이분 너무 잘하시고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블로거들은 막 블로그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고 그러면 여행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근데 돈과의 약속, 이런 거 있죠. 일과의 약속. 그리고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 한 달 살기 이렇게 유럽에 2달 살기 했을 때,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놓고 좀 일을 한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하루 왼종일 일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그리고 머릿속이 여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모두 다 지금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포스팅도 하고 하는데, 또 이분은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좀, 뭐랄까, 비전도 찾고, 목표도 찾고,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현지에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하고 조금, 잘 만나보세요. 네, 만나보시면, 일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일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 물론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사업주들을 만나면서 그 사업주들이 필요한 온라인의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돈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고 작가, 뭐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버는 금액이랑은 아마도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저희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냥 단순히 원고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기획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은 홍보비를 받아요. 홍보비는 받지만 성과형으로 추가적으로 또 받아요. 네. 뭐 링크 타고 가면은 뭐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수익 쉐어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한번 사장님들하고 그럼 내가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북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틈틈이 이북 같은 거 많이 보세요. SNS 마케팅 같은 거. 그러면 내가 경험한 만큼 또 책도 읽으면 보인다고 일단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보면은 사진이 전부 다 액방으로 떠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개봉글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뭐 쩡이님 이웃들이야 쩡이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 어떻게 하다가 해당하는 블로그가 처음 들어와서 쩡이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블로그 밑에 내가 누구인지를 달아주세요. 물론 그 내용에마다 밑에 링크가 달려있는 거는 좀 다르겠죠. 네, 다르겠지만 끝에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포스팅을 접했는데 어떤 글을 읽어야 되는지 그래도 2개, 3개 정도는 달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수선, 주문표. 그래서 주문표 그대로 사진 쫙 찍어가지고 올려놓으신 분 계세요. 네. 올려놓으신 분 뵈는데 이런 것들. 좋은 사진이 아니라 어떤 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손가락에 낄지 결정하고 반진 것 같아요. 직접 손가락 사이즈를 재보면서 원하는 사이즈 6호를 결정했어요. 왜 인터넷에 너무 안 해보고 해봤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미지 자료 굉장히 만들기 좋은 방법이었죠. 당신의 여자친구에게 제이 에스타나 프로포즈 반지를 해야 되는 이유. 네가 이거 왜 사야 되냐? 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면 갑자기 네, 네, 이거 포스팅 너무 잘 해주셨고 음성도 너무 잘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손에 끼고 찍으셨잖아요. 우리는 화질 좋고 사진 너무너무 잘 찍고 감성감성하는 사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실제 사진 물론 잘 나와야 하는 사진은 있죠. 더 잘 찍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제 착용 사진이야. 실제 착용 사진은 실제 착용했던 말 그대로 찍은 사진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와우, 아이폰과의 크기 비교. 네, 이런 사진, 기획, 젊은 날, 닉네임 쓰시는 아이폰과의 크기를 비교를 했어요. 고프로 짐벌, 은 따로 연결해야 되지만 오즈모 포켓은 짐벌 체형인데도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파우치에도 간편하게 들어가 휴대하기 정말 좋은 사이즈예요. 이거는 회사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줄걸요. 네. 물론 이제 직원이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 너무 이거 비교 분석하는 이미지 사진 한 장 하나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 사진 한 장 하나로 이렇게 되면 저도 살 것 같아요. 저 이거 살려고요. 이런 거예요.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한 장. 동서식품 맥시커피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한정판. 조금 그 제목을 이렇게 얘기해. 동서식품 맥시커피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한정판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강점인지를 제목을 키워드만 나열보다는 조금 제목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키워드만 일단 우리가 해당하는 블로그를 클릭을 할 때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제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주소가 없다면
원고성 작가로 활동을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어, 그 적어주시면 좋고요. 울산 한정시 맛띠고 집이요. 맛띠고 집이라고 쓰시면 보통 우리가 맛띠고 집이라고 검색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붙여서 쓰셔야 되고요. 책 리뷰. 저희는 책 리뷰라고 사람들을 검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책 리뷰 이렇게 검색하지 않죠. 2019년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마케팅, 마케팅 책 추천. 뭐 부동산 서적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동 물걸레 청소기 개봉기가 전동 물걸레 청소기 개봉기인데 이거 어떤 거? 그거 누가 봐야 되는데 이런 거.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가성비 좋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주부가 반드시 써야 될 전동 물걸레 청소 이거 누가 읽어야 되는데 항상 이거 누가 읽어야 되는데 그 타겟이 제목에 나타나야 돼. 어머 이거 나에 해당하는 건데 내가 읽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국. 네, 일단은 영국에 사셔요. 되게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영국에 사셔서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해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저도 항상 뭐 지금은 이제 뭐 장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해외 가면은 나갈 때는 나가기 전은 행복했다가 나가면 내가 여기 미쳤지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사람 냄새 나게 되게 잘 쓰세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저 알았어요. 네, 그 전에 물론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이렇게 알았는데 그때는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글도 그렇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언제 제가 매력을 느꼈냐면 자기소개서 보고 왜 자기소개서 보고 매력을 느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거 있어요. 사람 만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면 어때요? 좀 관심이 가지 않나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좀 관심을 가지 않아요? 이런 거. 저도 이제 어저께 한 엄마랑 밥을 먹었는데 엄마들끼리는 자세한 얘기 잘 안 해요. 또 그 자세한 얘기 했다가 소문이 금방금방 퍼져요. 그런데 그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저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나 그럴 스타일은 아닌 게 아니라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들으면 다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어요. 저희는 가정사라든가 이런 거 어렸을 때 뭐 환경이라든가 그러면서 친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나 믿고 모든 걸 얘기해 줬잖아요. 나도 이 사람 믿고 모든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소개를 봤을 때 굉장히 경험 위주로 사진이랑 시작해서 그리고 되게 남편이 외국분인데 되게 솔직하게 써주셨어요. 그거예요. 블로거가 나한테 솔직하게 대했잖아. 블로거가 나한테 정말 솔직하게 대하면 이웃들도 이 해당하는 블로거가 너무너무 솔직하게 대해요.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막 남편이랑 싸우고 뭐 하다가 남편 뭐 잘 있어요? 이러면 네, 잘 있어요. 잘 안 있어요. 우리 싸우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안 하지. 왜? 흉작 뺄까 봐. 그쵸?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분은 너무 솔직했어요. 이런 거 나라면 좀 블로그로 말하기 힘들 텐데 그리고 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그냥 예쁜 사람. 되게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또 이제 모든 책도 어떤 책? 관계 개선을 위한 책이래.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해당하는 블로거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오픈해줬어. 그러니까 이웃들도 뭐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하는 걸 다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한테 속이지 않고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속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시간 되면 한번 뵙고 싶어요. 되게 그리고 블로그 보면은 감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텍스트에 감동을 받고 이미지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스토리에. 그리고 날 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얼굴 모자이크 할 거면 올리지 마세요. 이거예요. 얼굴 모자이크 할 거면서 뭘 올려요? 왜 가리고 왜 올려요? 이런 거. 네, 왜 가려요 얼굴을? 그럼 아예 사진 올리지 마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쵸? 제 거를 개인적으로 굳이 블로그에 써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쓰기 싫으면 쓰지 마세요. 내가 굳이 쓰기 싫은데 뭐하러 써요? 저는 제 거 오픈하기 싫어요. 네, 오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당신이 오픈하기 싫으면 또 다른 이웃들도 당신을 위해서 오픈하지 않아요. 왜? 이런 비밀이 너무 많은 블로거들이 있어요. 비밀이 너무 많은 블로거, 비밀이 너무 많다. 그럼 숨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밀이 없는 블로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오픈해? 근데 꼭 그런 것까지 오픈하면은 꼭 뭔가가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공격이냐면 그게 원래 강의 자료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다 해야 되는 자료인데 그걸 다 온라인으로 제가 다 그냥 썼어요. 네, 다 썼는데 그 주변 강사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학생들 안 온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왜 오냐. 그냥 이거 보고 하지. 저한테도 막 뭐라고 했어요. 미셸이 그렇게 글 쓰지 말라고. 그렇게 글 쓰니까 학생들 안 온다고. 근데 이제 강사를 만나면 저 학생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 못하죠. 네, 근데 제가 글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만. 정말. 질문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질문만 안 했으면 좋겠냐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 163인데,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저 전문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저 편입할까요, 말까요? 편입을 해야 돼요, 말까요? 네가 편입하고 싶으면 네가 편입하는 거고 말아야 되면 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어때요? 그게 자기의 인생에 달린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왜 질문을 안 받고 싶냐면 그런 질문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나와요. 그럼 저는 그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 안 하겠지. 이게 뭐냐면 질문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사람들은 인터넷에 내 정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학생들이 내 학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온라인으로 좋은 정보를 받았어. 그래, 이 선생님 말대로 나는 편입을 해야 되겠어. 편입하고 4학년 때 와요. 왜? 제 글을 가지고 움직인 거잖아요.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연수하다 왔어요. 왜? 선생님이 중국어 잘해야 된다고 글에 써놓으셨잖아요. 저 그래서 중국 갔다 왔어요. 이제 수업 들으려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아니 내 수업 자꾸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나는 글을 써놓은 건데 그거를 보고 수업을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어요.